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요새 좀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쪽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도 이쪽에 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전기에서는 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설비에서는 개통도 또는 횡주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영상이 아마 거의 이쪽도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요. 개통대 횡주관 쪽을 설명한 거고요. 요게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설명한 게 여기입니다. 급수하고 상관 없는 것 같지만 닫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급수도 설명해야 되고 또는 개통도 설명해야 되고, 스프링클러는 약간 다르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교육용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받은 겁니다. 자, 일단 스프링클러 여기 평면인데요. 이게 블럭이 다 깨진 경우의 도면이었습니다. 제가 깬 게 아니고 오래전에 받은 건데, 이걸 연습하다 보니까 이것을 평면이라고 얘기하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통도는 이렇게 이제 이게 한 층이니까요. 여기 보면 지하 5층 여기까지죠. 여기 5m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층별로 이렇게 표시한 그림이고요. 이것은 이 분홍색만 복사한 내용입니다. 이 층간 높이를 이렇게 자동으로 쓰려고 복사해 온 거죠. 자, 평면만 한출할 때는 이런 스타일인데, 입상 개통도로 볼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올라갔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하죠. 이것을 작성하는 명령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쪽은 자주 다루지 않아서 저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복사에다가 높이만 알아서 바꾸시면 될 거고요. 이것을 어떤 명령으로 하느냐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닌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저것은 원래 간선이라는 이쪽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통도 그리기 있고 QA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그냥 간선이라고 표현했어요. 설비적인 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엔터 치고 그냥 확인만 누르면 이거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이렉트 적선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요. 한 가닥이 아니고 여러 가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하다 이거죠.
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오른쪽은 요만큼만 뜯어다가 카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천정에서 얼마큼 떨어졌다는 표시를 박스로 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설비는 여기다가 이 천정 안에다 배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전기도 그럴 경우있죠. 전기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많고요. 설비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용어가 약간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 개통도는 설비용으로 그린 것입니다. 예, 설비를 설명하려고 꺼낸 것이니까요. 자, 이것을 복사해서 여러 줄 복사해서 쓸 수도 있겠죠. 예, 보통 이번 시간에 이제 스프링클러 얘기해 볼 건데 4개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스프링클러를 이런 방식으로 한 분이 거의 없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칸이 나눠진 이유가 있어요. 충고 표시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항상 애매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곳에 가장 화려한 메뉴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이만큼을 올라가려면 얼만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일단 0 엔터 쳐보고요. 이렇게 그리기 쉽겠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이점이냐면 층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릴까요? 하나씩 그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철근 그리는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쪽하고 되게 잘 맞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이쪽은 거의 수직만이죠. 현재 신경 쓰지 않아도 몇 가닥인지 여기다가 4가닥 하면 이렇게 알아서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간격이 얼만큼 이제 사용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층별로 이렇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토막이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층별 관리가 가능하겠죠. 물량 산출을 하게 되면 층별 관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간격을 얼마 주냐에 따라서 이 폭은 달라지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끊어지면, 만약에 배관이라고 가정하면 배관 보호는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몇 미리 해볼까요? 설비는 15,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15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 개통도는 대부분 굵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평면에서 모아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올라가야 되니까요. 15 이런 것들은 거의 없겠죠. 한 100mm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100mm 이렇게만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입상관 산출도 되지만 다른 것들도 해결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인데요. 박스에다가
이렇게 일을 한다면, 예?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0치고 횡주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를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는 수평이겠죠. 요게 100 정도가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간격이 100으로 바꾸면 14가닥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경을 표시하면 괜찮겠죠? 100mm. 예, 여기로 놓고 선으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폴리선을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여러 가닥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안 쓰는 건 막아도 됩니다. 이렇게 지워도 되고 막아도 되고, 쓸 일이 많으면 쓰는 것만 남겨놓고 0 치면 이것은 예비고 이것은 실제 쓰는 것입니다. 자, 양쪽을 활용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횡주관이고 이것이 개통도입니다. 전기든 설비든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설비는 2층에서 올라갈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이게 이거죠. 이렇게 한 세트가 떨어질 때도 있긴 있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비는 층 높이가 달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좀 편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천장에서 떨어지면 천장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양변기 이런 것들이 높이가 바닥에서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깝고 좋죠. 다만 개보수 할 때는 위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이 개통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호는요, 여기 이 번호를 쓰시면 되니까 관 같으면 급수, 소화 이런 공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15mm 같으면 번호가 15입니다. 설비가 좋은 점은 광경을 표현하면 관 관련된 보온이나 지지물까지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제 이 계통의 설명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는 전부 고급가만 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자주 다루지 않는 쪽이니까 저도 잊어먹을까봐 거의 이틀 정도를 소비해서 설비와 전기 간선을 준비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자, 항상 질문은 카페에 이쪽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